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병원 VIP 병동의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서은하의 표정은 하얀 드레스보다 더 창백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계모 박희영의 손길은 축하가 아닌 감시의 의미가 더 강했다. 이 결혼식은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남겨진 천문학적인 빚을 담보로 한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은하야, 정신 차려. 이게 다 너와 네 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죽은 사람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박희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속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은하는 그 위선적인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재무 분석가로서의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끔찍한 거래에 순응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JK그룹 의료센터의 가장 깊숙한 곳, VIP 스위트룸이었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넓은 공간과 함께 서늘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채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JK그룹의 회장 강태준. 대한민국 경제계의 신화로 불리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미동도 없이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 상태였다. 박희영은 은하를 침대 옆으로 밀어붙였다. 봐, 네 남편이야. 비록 지금은 저래도 엄연히 이 나라 최고의 남자라고. 그녀의 눈은 침대에 누운 남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부와 명예를 향해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곧이어 공증인과 변호사들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배우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서류를 펼쳐놓았다. 서은하 씨, 강태준 회장님의 법적 보호자 자격으로 박희영 여사님께서 혼인을 승인하셨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두 분은 부부가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혼인신고서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속박할 노예 계약서였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침대 위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짙은 눈썹, 날렵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카리스마가 남아있는 듯했다. 불과 한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기 전까지 그는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이 몰락한 왕과 운명을 묶이게 되었다. 결국 은하의 펜이 종이 위를 스쳤다. 서은하.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적히는 순간 그녀의 지난 삶도 끝났다. 박희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넌 JK그룹의 안주인이야. 강태준 회장님의 아내라고.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헌신적인 아내 역할이나 충실히 해. 변호사와 공증인이 따나고 박희영도 처리할 일이 있다며 곧바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은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억지로 입혀진 웨딩드레스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감옥이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느 곳에도 그녀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아버지를 잃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직장도 박희영의 계략으로 잃었으며 이제는 이름 모를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이 방 어딘가에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숨죽여 흐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 그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박희영이 왜 이토록 서둘러 자신을 그와 결혼시키려 하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박희영은 단순히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탐욕 외에도 무언가 다른
더 절박하고 사악한 것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재무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느꼈다. 분명 이 결혼 뒤에는 JK그룹 내부의 암투와 관련하여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진실을 파헤칠 힘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은 깊어지고 병실은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은하는 지친 나머지 의자에 기댄 채 잠시 졸았던 것 같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여전히 방 안은 어두웠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던 심박 측정기 소리의 패턴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방금 전과는 다른 리듬이었다. 은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침대 위 강태준의 얼굴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은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미동도 없던 남자의 손가락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공포일까 아니면 놀라움일까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쌌다. 그녀는 홀린 듯이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그의 검지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경련을 일으키는 손에서부터 그의 얼굴로 천천히 이동했다. 짙고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은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난 한 달간 모든 언론과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말했던 남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칠흑처럼 검고 깊은 눈동자였다. 혼상에 빠졌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눈빛은 혼란스럽거나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그리고 강렬한 분노와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한 신부라는 사실도 그가 식물인간이었다는 사실도 모두 잊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가 깨어났다. 강태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자신의 손에 꽂힌 링거 바늘과 주변의 의료기기들을 훑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시선은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자신을 경악에 찬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여자 서은하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렸다. 강태준의 마른 입술이 움직여 지극히 낮고 거친 목소리를 뱉어냈다. 첫 마디는 소리가 되지 못한 공기의 흐름에 가까웠다. 누구지? 그 목소리는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운 권위와 의심을 담고 있었다. 서은하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격렬하게 울렸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하얀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을 훑고 지나갔다. 혐오감인지 경멸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눈에 스쳤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여기 어디지? 그리고 당신 누구냐고 물었다. 은하는 겨우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당신은 강태준 회장님이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병원? 강태준은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환자복, 각종 튜브, 그리고 무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팔다리. 그는 눈을 감았다. 1초, 2초,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10배는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듯했다. 사고가 있었지. 그가 말했다. 트럭,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어. 그의 기억은 뚜렷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네, 은하가 대답했다. 한 달 전 의식을 잃으셨어요. 한 달.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제국 JK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이 여자는? 그는 다시 은하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 내 장례식이라도 준비하는 건가? 아닙니다! 은하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게 오늘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그러나 그건 잠시였다. 곧이어 그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결혼? 내가? 이 상태로? 누구 마음대로? 당신의 법적 보호자 자격으로 박희영 씨가. 박희영? 강태준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는 그 이름을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강서준, 그놈 짓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레가 배어 있었다. 은하는 강서준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JK그룹의 부회장, 강태준의 사촌, 그리고 박희영이 요즘 가장 자주 만나는 남자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의 시선이 다시 은하에게 향했다. 이름이 뭐지? 서은하입니다. 서은하. 그는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맛보는 듯 불렀다. 좋아, 서은하 씨. 넌 이 죽음의 연극에서 무슨 역할이지? 날 감시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내 유산을 미리 챙기러 온 건가? 아니에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빚 때문에, 계모가, 아버지가 남기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네 사정이 어떻든 넌 지금 내 아내가 됐고 그들은 널 이용해서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하겠지. 그는 자신의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자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면 적들은 다시 그를 죽이려 할 것이다. 지금의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였다. 그는 은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절망과 공포를 읽었다. 그녀는 적이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그녀는 그저 또 하나의 희생양 혹은 이용당하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가 가진 유일한 패였다. 살고 싶나, 서은하 씨. 그가 속삭였다. 은하는 질문의 의도를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명령에 익숙한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아무도 내가 깨어난 걸 알아선 안 돼. 의사도 간호사도 그리고 특히 널 이리로 보낸 네 계모와 강서준도. 하지만 그럼 전 어떻게? 넌 내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하는 거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난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이 혼란스럽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 역할을 할 테니까. 넌 내 유일한 보호자이자 대변인이 되는 거지.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은하는 자신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이 남자가 다시 잠들거나 죽는다면 자신은 강서준과 계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왜 저를 믿으시죠? 제가 그들과 한패일 수도 있잖아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준은 피식 웃었다. 네 눈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난 이용당했다고. 그리고 넌 지금 나 말고는 기댈 곳이 없어. 우린 같은 배를 탔어, 서은하 씨. 내가 죽으면 너도 끝나. 그때였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은하야, 아직 안 자고 뭐? 박희영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뒤에는 차가운 표정의 강서준 부회장이 함께 서 있었다. 순간 은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희영과 강서준의 시선은 곧장 침대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 전까지 은하를 꿰뚫어 볼 듯 노려보던 강태준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눈에 초점을 흐릿하게 풀고 마치 깊은 혼돈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은하를 그리고 문 앞에 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손이 이불을 붙잡으려다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 회장님! 박희영이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강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침대 옆으로 달려가 강태준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완벽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완벽한 연기였다. 강태준은 그런 은하의 손을 약하게 맞잡았다. 그리고 강서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는 기억상실 환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강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형님, 저 서준입니다. 강서준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강태준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오직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은하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 은하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마치 그녀만이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가 뱉어낸 이름은 은하의 것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권력 구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강태준은 깨어났지만 그는 아내인 서은하에게만 의존하는 기억이 불완전한 환자가 되었다. 은하는 이 남자가 방금 자신에게 내린 명령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게임의 또 다른 주연 배우가 되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었다.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연극에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은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병원장까지 달려오게 만들었다. 강서준과 박희영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주치의가 각종 검사를 마친 후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의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그는 강태준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부분적인 기억 혼란이 보입니다. 특히 사고 직전과 직후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진단은 강태준 자신이 완벽하게 연출해낸 결과였다. 그는 의사의 질문에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서은하의 손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려 하면 불안한 아이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찾았다. 씨. 그가 쉰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은하는 즉시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네,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강태준은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서은하는 이제 단순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JK그룹 회장의 유일한 심리적 앵커이자 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다. 강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의 계획은 강태준이 식물인간으로 영원히 누워있거나 아니면 아예 죽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설프게 깨어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의료진과 강서준이 돌아간 후 박희영이 은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방금 전의 불안감을 감추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은하야, 고생이 많다. 그래도 회장님이 너만 저렇게 따르시니 다행이구나. 그녀가 은하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쌌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회사는 중요해. 회장님이 저러시니 당분간 중요한 경정은 서준 씨, 아니
강 부회장님이 맡아주셔야 하지 않겠니? 그녀가 은하의 손에 작은 서류철환을 쥐어주었다. 긴급 이사회 위임장. 강태준의 모든 의결권을 강서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네가 회장님 아내니까 보호자 자격으로 여기에. 그때였다. 침대에 누워있던 강태준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했다. 은하가 돌아보자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찡그린 채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볼 수 있게 이불 밑에서 그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안 돼. 은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박희영을 향해 곤란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의사 선생님도 회장님께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서류 문제로 스트레스를 드리고 싶지 않네요. 박희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은하야, 이건 네가. 제 뜻이 아니에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남편의 뜻이에요. 회장님이 방금 싫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썼다. 지금 그분께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저뿐인 것 같아요. 박희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이 순진하고 멍청해 보였던 인형이 갑자기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거두었다. 그래, 알겠다. 그럼 회장님 잘 보살펴드려. 그녀는 돌아섰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하는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자 침대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기력 하나는 쓸만하군. 은하가 고개를 들자 강태준은 언제 아팠냐는 듯 냉철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건 시작에 불과해. 그들은 날 무력화시키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할 거야. 박희영과 강서준, 그 둘은 한패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내 사고는 그놈이 기획한 거니까. 강태준이 경멸적으로 내뱉었다. 그리고 박희영이라는 여자는 강서준이 심어놓은 기생충이 됐지. 널 내 옆에 붙여서 모든 걸 합법적으로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어.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깨어났지. 그들의 계획에서 가장 큰 변수야. 그는 은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은하 씨, 넌 재무분석가였다고 했나? 은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 내 계모가 널 팔아넘기기 전에 네 신상 정도는 파악했겠지. 강태준은 침대 옆 테이블에 메모장을 찢어 펜을 들었다. 그는 환자의 필체가 아닌 날카롭고 힘있는 결실을 써내려갔다. 프로젝트 피닉스. 강서준이 최근 가장 공들여 추진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다. 그게 그놈의 돈줄이야. 그가 메모를 은하에게 건넸다. 넌 내 눈과 귀가 되어야 해. 내 아내로서. 회장 비서실에 남편이 걱정돼서 그런다는 핑계로 이 프로젝트의 최근 3개월간의 지출 보고서를 모두 요청해. 그리고 네가 하던 대로 분석해.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내 빚 갚고 싶지 않나? 강태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네 계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난 네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내게 네 유용성을 증명해. 그럼 넌 자유를 얻을 거고 난 내 자리를 되찾을 거다.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저들 손에 죽어. 은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범자이자 이 위험한 체스판의 퀸이 되어야 했다. 그날 오후 서은하는 JK그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목소리로 연기했다. 실장님, 저 회장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신 뒤로 계속 피닉스라는 말만 되뇌시네요. 혹시 그 프로젝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대신 좀 살펴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비서실장은 어쩔 수 없었다. 회장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보호자인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곧 병실의 태블릿 PC로 암호화된 재무보고서 파일이 전송되었다. 밤이 깊었다. 강태준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은하는 그가 숨소리 하나까지 집중하고 있음을 알았다. 병실의 작은 테이블에는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은하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숫자와 항목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눈이 화면 위를 빠르게 훑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재무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자금의 흐름이 너무 깨끗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돈한 것처럼. 그녀는 일반적인 경비 지출이 아닌 컨설팅 및 자문 비용으로 분류된 항목들에 집중했다. 찾았어. 은하가 작게 중얼거렸다. 눈을 감고 있던 강태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령 회사야. 은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페이퍼 컴퍼니. 설립된 지 불과 6개월. 그런데 JK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수백억 대의 자문료를 받아가고 있어. 그녀는 그 회사의 등기 이사 명단을 확인했다.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돈 강서준 부회장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강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만족감이 어렸다. 잘했어, 서은아. 그게 바로 내 사냥개들의 밥값이었거든. 그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돈줄을 끊어버릴 시간이야. 은하는 스탠드 불빛에 비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 때문에 펜 한 자루 쥘 힘도 없이 떨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방아쇠를 쥐고 있었다. 서은하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알파 컨설팅. 그녀가 발견한 싱가포르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으로 소름 돋게 한 것은 그 회사의 자금이 아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관련 자료를 파고들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유령 회사의 이사 중 한 명이 과거 박희영이 사교계에서 친분을 과시하던 한 재력가와 이름이 같았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은하의 직감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단순히 강 부회장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 돈의 일부가 박희영에게도 흘러들어간 정황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던 강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서은하가 단 하루 만에 2마리 뱀의 꼬리를 모두 잡아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명석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깊은 위험에 빠졌음을 알았다. 예상했던 바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강서준은 얼굴 마담이고 박희영은 그놈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기생충이겠지. 아마 강서준의 비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면서 동시에 그 증거로 강서준을 협박하고 있었을 거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은하는 그제야 박희영이 왜 그토록 자신을 식물인간이 된 강태준과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는지 깨달았다. 강태준이 이대로 죽거나 무력화되면 강서준이 JK를 차지한다. 그리고 박희영은 강서준의 공범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회장의 미망인이 될 뻔한 자신을 내세워 JK의 지분을 요구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은하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 강태준이 즉각 반대했다. 지금 이걸 터뜨리면 그들은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 거다. 우린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넌 그들이 널 얕보게 만들어야 해. 그는 은하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남편 걱정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역할. 계속 그렇게 해. 대신 그는 은하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내일 강서준과 재무팀을 병실로 호출해.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남편이 남긴 메모를 발견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설명을 요구해. 제가요?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래,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순진한 질문만 던지면 돼. 네가 찾아낸 그 알파 컨설팅의 이름도 언급해.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자문료가 비싼가요? 라고. 강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뱀굴을 건드려서 뱀이 스스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지. 다음 날 강태준의 VIP 병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서준은 마지못해 재무팀장과 함께 병실을 찾았다. 강태준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서은하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이후로 계속 이 프로젝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특히 이 알파 컨설팅이라는 곳이요.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이 회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강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재무팀장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건 회장님께서 워낙 꼼꼼하셔서 단순한 확인 절차였을 겁니다. 전혀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형수님. 형수님이라는 말에 은하는 속이 메숙거렸지만 그녀는 더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재무분석 일을 잠깐 했어서 아는데 신생 컨설팅 업체에 이렇게 큰 금액을 선지급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남편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은 순수한 호의처럼 들렸지만 강서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이 멍청한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그런 전문적인 일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형님께서는 편히 쉬셔야죠. 그들이 황급히 병실을 떠난 후 눈을 감고 있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이제 어떡하죠? 기다려. 그들은 이제 널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동시에 자기들끼리 균열이 생기겠지. 강태준의 말대로였다. 강서준은 돌아가자마자 박희영에게 전화를 걸어 격분했다. 당신이 데려온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당장 입단속 시켜! 그날 밤 박희영이 다시 은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인자한 계모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본래의 탐욕스럽고 사악한 얼굴이었다. 서은아, 네가 지금 감히 누굴 상대로 장난질이야? 그녀가 은하의 뺨을 세게 후려치려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희영의 손목을 차갑게 붙잡았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여긴 병원이고 제 남편이 주무시고 계세요. 박희영은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은하의 악력에 놀랐다. 이게 네가 감히 네 아버지 빚 잊었어? 내가 너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아요. 은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님도 잊으신 게 있네요. 전 이제 서은하가 아니에요. JK그룹 강태준 회장의 법적 아내죠. 그리고 전 제 남편을 해치려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는 박희영의 손을 뿌리쳤다. 그게 설령 어머님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그녀는 박희영과 강서준의 관계, 그리고 알파 컨설팅의 존재를 자신이 알고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는 게 싫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하지만 어쩌죠? 전 제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거든요. 박휘영은 은하의 그 서늘한 눈빛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지만 그날 밤 강서준과 박휘영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은하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무서웠나? 어느새 깨어난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요, 은하가 숨을 골랐다. 조금 떨렸을 뿐이에요. 강태준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빚에 팔려온 연약한 희생자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는 이 가짜 아내의 담대함과 영리함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은하는 소파에서 쪽잠을 청하려 했지만 낮 동안의 긴장감 때문인지 강태준이 미열에 시달렸다. 그녀는 간호사를 부르는 대신 자신이 직접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 그가 열에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말투였다. 알아요. 은하가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땀을 닦아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내 유일한 파트너잖아요. 파트너가 아프면 곤란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강태준은 불덩이 같은 이마 위로 느껴지는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저항하는 것을 멈췄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 자신을 속박하기 위해 보내진 여자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그녀의 얼굴이 스탠드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그가 알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여자.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열기보다 강렬하게 느껴졌다. 서은아. 네? 절대 내게서 등 돌리지 마.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기대고 싶은 한 남자의 나약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은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의 이마를 계속 닦아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거래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하고도 위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서준의 사무실은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가 집어던진 서류철이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소파에 앉은 박희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여자 여우였어. 당신이 데려온 건 순진한 양이 아니라 발톱을 숨긴 여우였다고. 강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으르렁거렸다. 서은아가 재무팀을 호출해 알파 컨설팅을 정면으로 겨눴다는 보고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박희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다. 착각하지 마, 강 부회장. 그 여자가 똑똑한 게 아니야. 그 여자 뒤에 강태준이 있는 거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 순간부터 그놈은 서운아를 자기 수족으로 삼은 거야.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우리가 그 멍청한 인형극에 속아 넘어간 거라고. 그제야 강서준도 냉정을 되찾았다. 박희영의 말이 맞았다. 문제는 서운아가 아니라 어설프게 깨어난 강태준이었다. 그는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 그 여자를 통해 자신의 제국을 다시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포는 하나였다. 강태준이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대로는 안 돼. 강서준이 중얼거렸다. 더 이상은 기회를 줄 수 없어. 박희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이제 연극은 끝낼 때가 됐지. 사고는 한 번으로 족회. 이번에는 병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의료 사고여야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지만 강태준의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강서준은 즉시 병원 내부에 자신의 라인을 가동했다. VVIP 병동의 야간 담당 간호사 중 돈에 굶주린 한 명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끔찍했다. 약물 과다 투여,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여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것, 부검을 해도 이미 쇠약해진 환자의 자연스러운 심장정지로 보일 터였다. 그 시각 병실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강태준은 은하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금씩 재활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은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왕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서은아는 그 고요함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너무 조용해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박희영이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도 강서준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뻔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강태준은 재활기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겠지. 그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뱀은 구석에 몰리면 반드시 상대를 물어뜯으려 하니까. 그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절대 경계를 풀지 마.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은하는 VVIP 병동의 담당 간호팀장이 갑자기 휴가를 내고 낯선 얼굴의 간호사가 야간 근무표에 배치된 것을 발견했다. 너무나 사소한 변화였지만 은하의 직감은 이것이 정상적인 인사이동이 아님을 경고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연은 없어. 특히 이런 상황에선. 은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확인해야 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강태준에게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한 뒤에 병실을 나섰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비상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새로 배치된 그 낯선 간호사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네,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자정쯤 투약 시간에 맞춰 처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네, 주사기 하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주사기? 자정? 부회장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오늘 밤 강태준을 죽일 생각이었다. 순간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지금 당장 이 병원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왜 이 위험한 싸움에 끼어들었는가? 그녀는 그저 빚에 팔려온 희생자일 뿐이지 않은가? 그녀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아무도 슬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발이 뒤로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그때 그녀의 뇌리에 강태준의 목소리가 스쳤다. 절대 내게서 등 돌리지 마. 열에 들떠 내뱉은 명령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절박한 부탁이었던 그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 자신을 파트너로 인정한 유일한 사람.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여기서 도망치면 그녀는 평생을 박희영의 노예로,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겁쟁이로 살아야 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창백해져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오는군. 오늘 밤 자정이에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약물로 위장할 생각이에요. 강태준은 침대 머리맡에 비상 호출벨을 바라보았다. 경호원들을 부를까? 아니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미 병원 내부까지 매수했어요. 지금 소란을 피우면 그 간호사는 꼬리를 자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병실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은하는 강태준을 부축해 침대에서 내려오게 했다. 그는 아직 제대로 걷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방 구석, 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욕실문 옆에 깊은 소파에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로 갔다. 그녀는 강태준의 이불을 덮고 그가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서은아, 너? 강태준이 경악했다. 그들의 목표는 침대에 누워있는 당신이에요.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당신은 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하세요.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비상벨을 눌러요. 그녀는 강태준의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쥐어주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 은하는 숨을 죽였다. 낯선 간호사가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회장님, 약 시간입니다. 그녀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쟁반 위에는 불길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간호사는 망설임 없이 이불을 걷어붙이려 했다. 바로 그때 은하가 이불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누구, 당신! 간호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주사기 이리 내놔. 은하가 차갑게 말했다. 그제야 간호사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이 살기로 변했다. 그녀는 주사기를 든 손을 뒤로 감추며 다른 손으로 은하를 밀쳤다. 비켜! 방해하지 마! 안 돼! 은하는 악착같이 그녀에게 매달렸다. 두 여자가 병실 안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간호사는 은하를 떼어내기 위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은하의 어깨가 벽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 바보 같은 년! 너도 같이 죽고 싶어? 간호사가 고함을 지르며 주사기를 든 손을 치켜들었다. 그 뾰족한 바늘이 은하의 목을 향했다. 지금이야!
은하가 강태준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동시에 굉음과 함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소파에서 몸을 날리다시피 하여 벽에 비상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던 것이다. 간호사는 당황했다. 그녀는 은하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녀의 발목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다. 어딜 가? 넌 살인자야!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의 개인 경호원들과 병원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헉헉대는 서은하와 그녀의 손에 붙들린 채 발버둥 치는 흉악범,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치명적인 주사기였다. 강태준은 소파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거나 다치진 않았지만 공포와 분노 그리고 탈진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켰다. J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창밖에 눈부신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던 통유리창마저 오늘은 짙게 드리워진 폭풍전약의 구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맞춘 수트를 입고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준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확보한 지금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이사님들, 오늘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강서준이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사촌 형님이자 우리 JK그룹의 회장님이신 강태준 회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테이블 끝에 앉은 박희영에게 눈길을 주었다. 박희영은 오늘 이 자리에 강태준 회장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인 서은하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해 있었다. 물론 그 위임장은 어젯밤 은하가 납치되다시피 끌려가 강제로 서명한 것이었다. 박희영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처럼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입가에는 미세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서준이 연설을 이어갔다. 설상가상으로 회장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정체불명의 간호사에 의한 끔찍한 사고까지 있었지요. 회장님을 보호해야 할 아내라는 분은 지금 그 충격으로 정신병동에 격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었다. 어젯밤의 실패를 그는 이렇게 뒤집어버린 것이다. 그는 서은하를 남편도 못 알아보고 난동을 부린 정신 이상자로 몰아붙이고 병원 다른 곳에 감금시켰다. JK는 위기입니다. 리더가 부재한 회사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혼란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JK를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서준이 회장 직무대행 안건을 상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동무되었던 연극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강서준의 미간이 불쾌감으로 좁혀졌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내 파티에 감히 누가 허락도 없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지옥의 시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은 목소리. 모든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박희영의 얼굴에서는 헬로윈 호박처럼 굳어버린 미소가 산산조각났다. 회의실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환자복이나 휠체어가 아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재단한 듯한 완벽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한 달간의 투병 생활이 무색할 만큼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강태준,
JK그룹의 진짜 왕이 그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가 직접 고른 전사와도 같은 모습의 서은아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남편의 그것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녀의 손에는 그들의 무기인 태블릿 PC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젯밤 감금되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협이었다. 태준이 형? 강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어떻게? 당신은 분명히... 강태준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서재를 거닐듯 천천히 회의실을 가로질러 테이블 상석으로 향했다. 이사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는 강서준이 앉아있던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섰다. 이사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제 집안의 쓰레기들을 치우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곁에 선 은하를 바라보며 그녀가 내민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의 스크린과 연결했다. 강서준 부회장, 자네가 방금 말한 그 위기라는 것, 그 실체를 오늘 이사님들께 직접 보여드리지.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 화면에 뜬 것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자금 흐름도였다. 서은아가 밤새도록 분석해낸 결과물이었다. 수백억의 자금이 알파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강서준의 비밀 금고로 들어가는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고! 강서준이 고함쳤다. 조작이라고? 은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박희영 여사님?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알파 컨설팅에서 박희영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자문료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었다. 그녀가 강서준의 비자금을 세탁해주고 받은 대가였다. 박희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야, 난 몰라. 저건 다 강서준이. 박희영이 공범을 밀어내며 살 길을 찾으려 발버둥쳤다. 시끄럽군. 강태준이 나지막에 으르렁거렸다. 너희 둘의 추잡한 공범 관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저지른 진짜 죄는 바로 이거니까. 마지막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어젯밤 병실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강서준에게 매수된 간호사가 치명적인 약물이 든 주사기를 들고 강태준을 죽이려 하던 순간, 그리고 서은아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서던 그 처절한 순간이 모두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간호사는 분명히 비명을 질렀다. 부회장님의 시킨 일이야. 날 방해하지 마.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음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서준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그래, 끝났다. 강태준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네 놈이 탐내던 그 회장 자리,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나? 내 차를 망가뜨리고 날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심지어 내 아내까지 위협하면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강서준 씨, 박희영 씨. 수사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살인 미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박희영은 실상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고 강서준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넉나간 표정으로 수갑을 받았다. 두 사람이 질질 끌려가가는 동안 회의실의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여전히 상석에 서 있었다. 그는 지친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서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어젯밤의 몸싸움으로 인한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수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함께 지옥을 건너온 전우회,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왕이 그의 왕자를 되찾았고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왕비가 서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강서준과 박희영의 추악한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강태준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거대한 제국의 왕좌를 두고 벌어진 전쟁터였던 회의실은 이제 승자들의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왕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은 감히 이 두 사람의 영역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마침내 거대한 회의실에는 강태준과 서은아, 단둘만이 남았다. 창밖으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먹구름이 걷히고 늦은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강태준은 어깨에 걸쳐 주었던 자신의 재킷을 여전히 두르고 있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했던 뺨에 비로소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끝났군. 강태준이 먼저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권위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네, 끝났어요. 은하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은 재킷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이 재킷은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계약이나 연극이 아님을 상징하는 듯했다. 강태조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뺨에 미처 닦이지 않은 병실에서 감금되었을 때의 먼지 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닦아냈다. 은하의 속눈썹이 그의 갑작스러운 손길에 놀라 파르르 떨렸다. 고생했어, 서은아 씨.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지옥불을 함께 건너온 유일한 파트너에 대한 깊은 인정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은하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몇 주간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JK그룹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강태준의 귀환은 사자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는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그 유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니, 그 공백 기간 동안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강서준과 박희영의 공모자들이 줄줄이 솎아져 나갔고 프로젝트 피닉스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과 횡령액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다. 언론은 연일 왕의 귀환과 JK그룹을 구한 신데렐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서은아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되었다. 빚 때문에 팔려온 희생자에서 남편을 구하고 거대 그룹의 음모를 파헤친 영웅으로. 하지만 은하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감옥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그녀의 집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채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된 늦은 가을밤이었다. 강태준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은하는 거실에서 두꺼운 재무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